지난 시간 명태의 이름, 상징적 의미와 그리고 명태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명태의 알인 명란을 먹는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명태의 90%는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명태의 최대 어획국은 북해 알래스카의 명태어장과 인근한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러시아에서 명태를 어업을 하는 배 중에 상당수가 한국 국적입니다. 러시아 어장에서 수입하는 명태의 15% 내외는 러시아 정부에서 어획 허가를 받아 들어간 배가 어획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한국 원양선사가 러시아 회사와 함께 만든 합작회사나 러시아 회사가 어획한 것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전후 러시아가 한국의 불법 개조업을 문제 삼아 한국의 명태업을 제한한다고 선언하자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명태를 먹을 수 없고 또 제사도 지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명태 사랑은 오래되었고 세계에서도 유별납니다. 일본에서도 명태가 어획되지만 한국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다른 어종 등과 함께 명태를 어묵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기 시기 일본인은 한반도에서 어획되는 명태가 아니라 명태알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명란의 최대 소비처는 한국이나 북한이 아니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명태는 스케토우타라라고 부르는데 유독 명란만은 한국의 명태의 발음과 유사한 한자어를 차용해 멘타이코라고 부릅니다. 일본인이 처음부터 명란을 지금처럼 많이 소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명란은 명태를 북어로 건조하면서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조선에서는 명란을 젓갈로 만들어 많이 먹었습니다. 본래 숭어알 등의 어란을 반찬 재료로 만들어 먹던 젓갈 문화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일본인들이 명란을 먹기 시작하고 이어 일본 내에서 일본인들도 명란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이 먹던 명란은 일본인의 소비가 많아지면서 대략 1920년대 후반에는 일본인의 명란 가공이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상품 판매용 명란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소비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명란을 주로 소비했을까요? 일본 립교대학의 임채성 선생님의 연구를 보면 특히 시모노세키가 많이 소비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모노세키를 통해 규슈 산요 지방으로 유통되어 특히 서일본 지역에서 널리 소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명란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명태를 기준으로 하는 명란가의 가격차가 1910년 전반에는 5배 정도였지만 1910년 후반에 이르면 10배를 크게 상회했고 1920년대 후반은 20배, 1930년대에는 40배에 달한 적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명태 가격에 비해 명란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명란은 어구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고 채취량도 달랐습니다. 명태 2,000마리당 연승에서는 2.5톤에서 4톤이, 수저망에서는 2톤에서 3.5톤이, 저강망에서는 1톤에서 2톤이, 자망에서는 1.5톤에서 3톤의 명란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망에서 잡은 명태에서 가장 적은 양의 명란이 채취되었습니다. 또한 어구에 따라 품질도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연승으로 잡은 명태의 명란이 가장 상품이었고 가장 좋은 품질이었고 그물은 파손된 것이 많고 신선하지 않아 상품성이 가장 열등했습니다. 또 그물로 어획한 명태의 알은 염장을 하더라도 소금이 많이 필요하고 염장 후에도 장기 저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자연히 연승의 어란 가격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망, 수조망, 저해망은 최저였습니다. 일본인이 선호하는 명란 가격이 명태 가격보다 월등히 높았으므로 자연히 연승어업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선호하는 명란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앞서 멸치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다시 문화가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명란은 기본적으로 젓갈로 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받아들인 명란은 조선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조선의 명란에 받아들여 명란 소비 문화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향신료인 고추를 명란에 가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효 문화에 기초한 젓갈을 기피하는 경향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란을 다시에 절여 명란의 맛을 배가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신선한 명란의 유통이 조선의 명란젓에 비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명란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지만 일본의 다시 문화의 일부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명태에 아린 명란을 소비하는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황제 명태라고 불리는 황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